한국의 개찰구는 꼭 개나 드나들라고 만든 문 같군요. 그 한마디에 방송 스튜디오는 순간 술렁였다. 패널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고 방청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폭소가 터져나왔다. 스크린에는 출근 시간 서울역의 풍경이 비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이 통과하는 나지막한 개찰구는 조용히 기계적으로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라고요? 농담이시죠? 어깨를 으쓱하며 이 말을 내뱉은 사람은 프랑스 국영철도 SNCF의 엔지니어 앨리스 듀부아였다. 그녀는 잔뜩 자부심에 찬 얼굴로 팔짱을 낀 채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우리 프랑스의 트지비는 이것보다 훨씬 견고하고 육중한 강철 게이트를 씁니다. 저렇게 허술한 건 글쎄요. 우리 집 계집 문이 저것보다는 튼튼하겠네요. 그녀의 말에 진행자가 맞장구를 쳤다. 정말이네요. 저 정도 높이라면 어린아이도 그냥 훌쩍 뛰어넘겠는데요. 방청석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다. 앨리스는 덧붙였다. 안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한국인들은 사람을 너무 믿는 것 아닙니까? 조롱과 비웃음이 뒤섞인 그 공간 속에서 앨리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개찰구는 기술력의 상징이었다. 두꺼운 강철, 삼엄한 감시 카메라, 복잡한 메커니즘, 시스템이란 본디 신뢰가 아닌 경계를 통해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랬기에 한국의 이 나지막하고 가벼워 보이는 스피드 게이트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정말로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무임승차할 수 있잖아. 그녀의 말에 옆에 앉은 남성 패널이 거들었다. 아마 한국인들은 체구가 작아서 저걸 뛰어넘을 힘이 없나 보죠.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방송이 나간 후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의 개찰구는 개나 다니는 문이라는 식의 조롱 섞인 포스팅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최첨단 기술과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며칠 후 앨리스는 한 프랑스 합작 프로젝트의 현장 답사를 위해 직접 한국 땅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조롱이 얼마나 천박하고 피상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개의 문이라 폄하했던 그 작은 개찰구 안에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으나 한국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신뢰라는 위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은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차가운 비웃음 속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진정한 강인함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이야기다. 동시에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저 작은 문 하나에 깃들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부심과 사상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앨리스 듀부아 35세, 프랑스 국영철도 SNCF 기술 부문 소속으로 철도 인프라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수석 엔지니어. 주위에서는 그녀를 강철의 여인이라 불렀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이자 자신의 일이 국가의 명예를 지탱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열정적인 인물이었다. 그녀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SNCF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사용자 경험 개선을 주제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양국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자는 취지였고 프랑스의 한 방송사가 이 과정을 밀착 취재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개의 문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 사실 앨리스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가 프랑스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고속철도 TGV의 기술을 전수받아 KTX를 만든 나라. 말하자면 한국은 프랑스의 학생이었다. 그녀는 스승의 입장에서 학생의 성과를 평가하러 가는 듯한 미묘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의 기술을 물려받은 나라에서 대체 뭘 배울 게 있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이러한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몇 년 전 그녀가 입수한 한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그녀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보고서에는 프랑스를 방문한 일부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비매너적인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열차 좌석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의 사례들이었다. 이게 소위 바르다는 한국인의 모습이란 말인가? 내가 알던 한국은 이미 사라진 건가? 그녀는 한국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거의 격렬에 가까운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자부심은 단연코 그녀의 조국, 프랑스의 고속철도 TGV였다. 파리에서 리옹까지 단 2시간. 유선용의 아름다운 차체,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주행,
그리고 프렌치 시크가 녹아있는 우아한 실내 디자인까지. 이것이야말로 기술의 결정체지. 그녀는 늘 그렇게 자부했다. 엔지니어로서 투지비의 좌석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나크루아의 미적 감각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기술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녀는 이번 한국 출장에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과연 한국에서 배울 것이 있기는 할까? 비행기 창밖을 응시하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취재팀이 동행했기에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프랑스 철도야말로 세계 표준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한국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며칠 뒤 자신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뿌리부터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땅을 밟는 순간 앨리스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빛나고 있었고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입국 심사대에 선 직원들은 한 명도 이유 없이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웰컴 투 코리아. 그 한마디가 이상하리만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향하는 안내판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동선은 한치의 막힘도 없었다. 누구 하나 멈춰 서서 헤매는 사람이 없었다.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사람들의 흐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유려하고 순조로웠다. 어떻게 이렇게 원활할 수가 있지? 그녀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무심코 물었다.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촬영 때문에 미리 동선을 통제해둔 거겠지. 하지만 앨리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순한 연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이 싹트고 있었다.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길 위에는 쓰레기 한 점 보이지 않았고 신호등의 전환은 초 단위로 정확했다. 모든 차들은 조용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였다. 기계처럼 질서정연했지만 결코 차갑거나 비인간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다. 그 정돈된 풍경은 그녀가 알던 파리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뉴스를 통해 2024년 세계 공항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항 부문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고로 그녀가 매일 이용하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순위권 밖이었다. 그 수치를 본 앨리스는 쓴웃음을 지었다. 과연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 깨끗하고 친절하다니.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비스 정신의 문제일 뿐 한국의 철도 기술과는 별개의 이야기야.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며 시내로 향하는 공항 철도에 몸을 실었다. 열차는 소리 없이 출발했고 차체의 흔들림이 너무나 적어 그녀는 또다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을 느꼈다. 무언가 프랑스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게 대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앨리스를 포함한 프랑스 대표단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본사를 방문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해외사업부의 김 부장이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영어로 인사를 건넸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서울역 내부 시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 부장은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는 섬세한 사람이었다.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듯했다. 앨리스는 전형적인 한국인이군이라며 속으로 가볍게 비웃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역사 통로 깊숙한 곳에 은빛으로 빛나는 설비들이 나타났다. 가지런히 정렬된 스피드 게이트들, 승객들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댈 때마다 삑 하는 경쾌한 전자음이 울렸고 투명한 날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열렸다가 닫혔다. 그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김 부장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저희의 자동 계지표 시스템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앨리스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소가 터져나왔다. 프랑스에서 익히 보아왔던 육중하고 위압적인 강철 회전식 개찰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허리에도 채 미치지 않는 높이의 게이트가 마치 가벼운 날개처럼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너무 허술하군요. 이 정도면 어린애도 뛰어넘겠습니다. 프랑스에 있었다면 사흘 만에 박살났을 겁니다. 비꼬는 말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웃음소리가 통로에 울려 퍼졌다. 취재팀의 카메라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았고
방송국 PD는 아주 좋은 그림이네요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훗날 이 영상은 프랑스 전역에 방송되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게 된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군요. 앨리스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센서도 둔해 보여서 누구든 슬쩍 끼어들어갈 수 있겠어요. 김 부장은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대답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통과해 보시지요.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 차례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앨리스는 걸음을 멈췄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쉴 새 없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단 한 명도 부정승차를 시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도 혼란도 없었다. 삑, 끽, 카드를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듯했다. 김 부장이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 개찰구는 1분에 최대 70명의 승객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앨리스는 그 말을 되뇌었다. 불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프랑스의 개찰구, 그리고 신뢰를 전제로 설계된 한국의 개찰구. 단 하나의 문 앞에서 두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앨리스는 문득 자신의 나라 프랑스의 기차역 풍경을 떠올렸다. 줄을 무시하고 끼어드는 사람들, 거칠게 개찰구를 밀치고 나가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경비원들. 그녀는 그것이 인간미 넘치는 당연한 풍경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지금 이 순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역사 안에는 경쾌한 전자음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개찰구를 통과한 뒤에 펼쳐진 풍경은 그녀가 알던 기차역의 모습이 아니었다. 앨리스는 다시 한 번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마치 고요한 수면과도 같았다. 아침 출근 시간 수백 명의 승객들이 플랫폼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밀치는 사람도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 학생, 여행객들 모두가 바닥에 그려진 작은 화살표 표시에 맞춰 당연하다는 듯이 줄을 서서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줄을 이탈하지 않았다. 앞 사람이 움직여 빈자리가 생기면 다음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어떠한 말이나 지시가 없었음에도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같은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왜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거죠? 앨리스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옆에 있던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에서 줄을 서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한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있고 그것이 결국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에 앨리스는 숨을 흡 들이켰다. 질서는 명령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그녀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명령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이곳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올 때까지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오직 열차와 레일이 마찰하는 금속성 소음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이윽고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평온한 표정으로 차례차례 열차에 올랐다. 조급해하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프랑스 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자리 싸움과 먼저 타려는 아기 다툼을 떠올렸다. 한때 그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활기 넘치는 인간적인 풍경이라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이제야 알 것 같군요. 왜 그 작고 허술해 보이던 개찰구가 아무도 파손하지 않는지를요. 앨리스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국의 철도를 움직이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신뢰였다. 감시가 아니라 자율이었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숨을 죽인 채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시침과 분침은 예정된 출발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었다. 현재 시각 기준 출발 오차는 0초입니다. 옆에 있던 김 부장이 평온하게 말했다. 그 말에는 어떤 과시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매일의 노력을 조용히 긍정하는 따뜻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앨리스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경멸이나 비웃음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차오를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그런 미소였다. 정말 놀랍군요. 이렇게 고요하게 출발하는 열차는 처음 타봅니다. 마치 시간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다가와주는 것만 같아요. 김 부장이 살며시 눈을 가늘게 떴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철도는 기계로 흐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호흡으로 시간을 새깁니다. 흐름을 만드는 것은 기계지만 그 흐름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사람의 호흡으로 시간을 새긴다. 정확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녀의 개념이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이어서 앨리스 일행은 일반 철도 플랫폼에서 케이트즈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같은 서울역 아닌데도 공기의 밀도마저 달라지는 듯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케이트즈 플랫폼에 발을 디딘 순간 앨리스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지만 공기는 수정처럼 맑았다. 바람 소리와 안내 방송만이 울려 퍼질 뿐 마치 시간조차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어째서 이렇게 조용한 거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김 부장이 온화하게 웃었다. 한국에서 정수 근 인내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는 문화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자신의 쓰레기를 직접 가져가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라기보다 다음에 이곳을 사용할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인 셈이죠.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수백,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 배려심이 지금도 이 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따뜻한 무언가가 앨리스의 가슴 속으로 퍼져나갔다. 배려가 문화가 된다.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개념이었다. 프랑스에서 침묵은 지루함의 상징이었지만 한국에서 고요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기도와 같은 시간처럼 느껴졌다. 케이트즈 열차 안에 들어서자 그녀는 그 의미를 즉시 깨달을 수 있었다. 좌석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창문은 바깥의 빛을 부드럽게 담아내고 있었다. 옆자리의 승객은 마신 음료수 캔을 소리 없이 가방에 챙겼고 통로를 지나가던 사람은 스쳐 지나갈 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보이지 않는 실로 고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저녁 노을이 차창을 붉게 물들였고 그 빛은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모두가 각자 책을 읽거나 잠을 자거나 혹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은 마치 아름다운 합창처럼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앨리스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인들의 고요함은 침묵이 아니라 기도에 가깝다는 것을, 타인을 위하는 행위가 일상에 녹아들어 이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힘이었다. 프랑스가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르구나. 창문에 비친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비교의식이 아닌 깊은 경의가 서려 있었다. 차 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 열차는 현재 정시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시란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의미하나요? KTX의 양간 평균 지연 시간은 30초입니다. 1년 동안 단 30초요. 순간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30초. 그것은 숨 한 번 고르는 시간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전체의 오차라니.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신호등 하나만 고장나도 1시간 연착은 예사였다. 비만 오면 열차가 멈춰 섰고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은 일상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다. 다음으로 방문한 관제 시설에서는 기관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5초의 오체도 몸으로 느껴집니다. 한 젊은 기관사의 말에 앨리스는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다. 프랑스에서 5초 지연됐다고 말하면 다들 당장 파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눈물을 참는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초단위의 정확성 속에 분명히 사람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다. 답사 마지막 날, 앨리스 일행은 대전에 위치한 철도 교통관제센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벽면 전체를 가득 메운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수많은 빛의 점들이 열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의 박동처럼 그 점들은 쉴 새 없이 뛰고 있었다. 직원들은 헤드셋을 통해 냉정하게 지시를 주고받았고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거나 초조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이 방에서는 일본의 지연이 곧 하나의 사고와 같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의 말에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지진이나 폭우 발생 시의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센서가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하면 인공지능이 즉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보다 빠르게 안전한 경로를 선택한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언제나 사람이 내립니다. 기계는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완벽해요. 앨리스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이토록 조화롭게 엮어낸 곳을 본 적이 없었다. 차가운 데이터의 심장부에 깃든 인간의 온기, 그 부드러운 완벽함에 그녀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떨렸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것은 미래의 상징으로 소개된 차세대 고속열차였다. 거대한 목업해무 CK-UP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자 해설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목표 속도는 더욱 빨라지겠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정숙성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열차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가볍게 활주했다. 금속 마찰음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공기를 가르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치 미래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 같군요. 그것은 앨리스의 감탄이라기보다 차라리 기도에 가까운 읊조림이었다. 김 부장이 온화하게 말했다. 한국의 철도는 속도를 경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확실하고 또 조용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순간 앨리스의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렸다. 프랑스에서 속도는 자부심이었지만 한국에서 고요함은 신뢰의 증표였다. 화려하지 않지만 완벽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한국은 소리 없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섬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귀국 전날 밤 호텔 로비에서 앨리스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인은 그녀가 출연했던 방송사의 조사팀이었다. 제목은 프랑스 열차 내 한국인 승객 비매너 사건의 진상이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녀는 숨을 헛들이켰다. 과거 프랑스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비매너 승객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한 다른 국적의 여행객들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플랫폼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다. 아무도 다투지 않고 아무도 속이지 않던 그들.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이 드디어 구체적인 증거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내가 틀렸어.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탓하는 자책이 아니었다. 보고도 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후회였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배움의 시작이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노트북을 펼쳤다. 신뢰, 배려, 정숙, 정시성, 한국에서 배운 단어들이 페이지를 가득 메웠다. 이것들을 프랑스 철도에 적용해보자.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귀국 후 앨리스는 기술 부문 회의에서 제안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이용객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시스템입니다. 인간을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며 되찰구와 역사를 짓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 모두가 그녀를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달 후 한 지방 도시의 신축된 기차역에 앨리스가 제안한 사람을 믿는 동선 설계가 채택되었다. 감시 카메라를 줄이고 통로를 넓히고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분쟁이 줄어들었고 운행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역은 평온해졌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안심이 되어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앨리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경비원도 말했다. 신기하네요. 카메라를 줄였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완공된 플랫폼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요함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날 아침의 풍경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울리고 있었다. 몇 주 후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한국 취재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제목은 고요함이 이끄는 나라 한국이었다. 방송은 앨리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플랫폼,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마치 함께 호흡하듯
작은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스튜디오의 방청석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이 작은 개찰구 안에 세상이 잊고 있던 신뢰가 존재합니다. 방송이 끝나는 순간 스튜디오의 패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환호가 아니었다. 깊은 경의가 담긴 조용한 박수였다. 과거 한국을 조롱했던 한 평론가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군요. 우리는 한국의 개찰구가 개나 드나드는 문 같다며 비웃었지만 사실 시끄럽게 지저댄 것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저것은 결코 작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는 위대한 입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르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의 강인함은 소리 없는 곳에 깃들어 있었군요. 방송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었고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다. 속이지 않는 문화가 세계 최고의 철도를 만든다. 신뢰는 그 어떤 센서보다 강력한 보안 장치다. 그들은 규칙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 나라의 고요함에 눈물이 났다. 댓글 아래에는 앨리스가 설계한 신뢰의 역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플랫폼. 그곳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한국의 개찰구는 단지 문이 아니었다. 세계가 본 것은 신뢰라는 이름으로 그려진 한국인의 새로운 설계도였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으로 하얀 자막이 떠올랐다.